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조선을 세우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이성계는 1335년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에서 이자춘과 부인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성계의 조상은 원래 고려 사람이었어요. 100여 년 전 고려의 전국이 혼란할 때 함경도로 이주해온 이후 원나라에서 천호라는 지방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성계는 어릴 때부터 힘이 세고 총명해서 마을 소년들의 대장 노릇을 했어요. 오늘도 성계는 마을 아이들과 전쟁놀이를 했어요. 당장 쳐들어가자. 근데 덕칠이는 어디 갔지? 덕칠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당장 덕칠이를 데리고 와라. 덕칠아, 왜 오늘 약속을 어긴 거니? 그게 아버지가 몸져 누우셔서 내가 나무를 하러 가야 했어. 안 그러면 식구들이 모두 굶어서. 미안하다, 대장. 딱한 사정이지만 넌 우리 모두와의 약속을 어겼어. 전장을 이탈한 병사는 군법으로 다스리는 법. 하지만 아프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을 보살피는 것 또한 대장부가 할 일이야. 덕칠이에게 오늘 싸움에서 쓸 돌을 한 짐 지워오는 일로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다들 어때? 찬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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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이야. 우리 모두 용맹하게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이성계는 어릴 때부터 규율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따뜻한 마음으로 부하들의 믿음과 충성을 이끌어내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였어요. 어느 날 16살이 된 이성계는 영흥 성주 함경민이 주최한 격구대회에 참가했어요. 다들 성계를 막아! 나한테는 어림없지. 이성계는 이날 눈에 띄는 실력으로 영흥성주 한경민의 눈에 띄게 되고 이듬해 한경민의 외동딸 보패와 결혼했어요.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요. 마침 개혁 의지를 가진 공민왕이 즉위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나라에게 빼앗긴 동북지방 영토를 다시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쌍성총관부는 쉽게 함락되지 않았죠. 이때 이자춘의 협력으로 고려군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했고 원나라 군대를 무찔러 큰 승리를 거뒀어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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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소년 이성계는 다짐했어요. 이제 나는 고려의 신하이자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장수다. 고려의 명장 최영과 이성계는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이후 고려에서 이성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장수가 됐어요. 하지만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과 침략으로 국방이 약화돼 있었고 권문세족들의 수탈이 극에 달해서 땅을 빼앗기고 떠도는 백성들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찾아왔어요. 장군, 제가 장군을 찾아온 이유는 지금 고려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장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건 왕실과 조정이 아니라 바로 장군입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정도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나에게 고려를 위한 길은 고려의 신하로 이 나라 이 땅을 지키는 것이요. 1374년 고려를 개혁하려 했던 공민왕이 죽고 공민왕의 아들 우왕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때 중국 대륙에선 원나라가 점점 힘을 잃고 명나라가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나라는 고려를 길들이기 위해서 고려, 천령, 이북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고려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전하, 차라리 이 기회에 요동정벌을 명하소서. 요동정벌은 아니되옵니다. 명나라와 같은 큰 나라를 치는 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남쪽을 비워두면 왜구가 쳐들어올 수 있사옵니다. 최영 장군의 뜻대로 할 것이요. 장군들은 요동정벌을 준비하시오. 1388년 4월 이성계는 왕명을 받들고 지금의 평양인 서경에서 5만 대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진격했어요. 이성계가 이끄는 대군은 위화도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무덥고 식량마저 모자라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 도망치는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장마에 강물이 불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죠. 이성계는 우왕에게 회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우왕과 채영은 그들의 요청을 무시했어요. 회군은 곧 반역이다. 하지만 이대로 무고한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백성들을 전쟁의 위협 속에 둘 순 없다. 회군한다. 개경으로 가자. 마침내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에요.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들은 최영은 개경성안의 군사를 모두 모아서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우왕과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이성계는 진격 명령을 내렸어요. 공격하라! 죄인 최영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신진 사대부들은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이성계와 힘을 합쳐서 개혁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성계는 군사 제도를 개편하고 총사령관으로서 군사 지휘권도 잡게 됐죠. 점점 이성계의 힘이 커지자 정몽주는 이성계를 몰아낼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성계는 정몽주를 힘으로 막을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해서 정몽주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대화를 청했어요. 이때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시를 읊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는 시를 읊으며 자신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알렸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방원은 고려에 대한 충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정몽주가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성계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몽주는 이방원의 부하들에 의해 손죽기 위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정몽주가 죽자 공양왕은 이성계가 두려워졌고 이성계에게 자신을 지켜줄 걸 부탁했어요.
이후 정사를 잘 돌보지 못한 공양왕은 폐위되고 이성계는 권지국사를 맡게 됐는데요. 권지국사는 아직 왕호를 받지 못한 왕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고려 왕실에서 이성계에게 왕위를 넘긴 거였죠. 1392년 이성계가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고 이렇게 이성계는 새 왕조의 주인이 됐어요. 고조선의 기상을 이어받는다는 뜻에서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라 할 것이오. 이성계는 정도전을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하고 조선의 기틀을 세웠는데요. 즉위 2년 후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삼았어요. 만약 어린 세자를 두고 전하께서 승하하시기라도 하면 이방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요. 이방원의 군대를 해산시켜야 하오. 세자가 되지 못했을 때도 참았는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장 군사들을 모아라. 이방원은 자신의 힘을 꺾으려는 정도전에게 화가 나 사병을 이끌고 정도전이 있는 곳을 급습했어요. 숨겨둔 무기로 정도전과 반대파 모두 죽이고 세자로 있던 이복 동생 방석과 그의 형 방번까지 죽였어요.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나를 용서하거라. 이후 신하들은 이성계에게 이방원을 세자로 삼자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방원은 왕이 되고 싶어 형제를 죽였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한 걸음 물러섰어요. 결국 이성계의 둘째 아들 방과가 세자로 책봉됐는데요. 바로 조선 제2대 왕 정종입니다. 이때 이성계는 정도전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시래에 빠져 한양을 떠났어요. 나 또한 피비린내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소. 조선의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돌릴 것이오. 제1차 왕자의 난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무렵 이방원에게 원한이 있던 박포가 방간을 찾아와 왕이 돼야 한다고 꼬드겼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이방원의 귀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하여 1400년 방원과 방간 형제의 대결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전투 경험이 많은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어요. 박포는 참수형에 처해졌고 이방간은 귀양을 가게 됐죠.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이에요. 이후 정종은 이방원을 왕세제로 책봉했고 이방원이 조선 제3대 왕으로 즉위했어요. 바로 태종의 시대가 열린 거죠. 태종은 이후 나라 안팎의 일들을 정비해 갔는데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봄, 가을 세금을 폐지하는 등 조선이 안정을 되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원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이성계를 한양으로 모셔오는 거였죠. 아마 아버님의 오랜 벗이자 스승이신 대사께서 설득한다면 아버지께서도 마음을 바꾸실 것이요. 그리하겠나이다. 여긴 어쩐 일이시오. 비록 피로 권력을 잡았으나 이미 백성들에게 어버이 같은 왕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시옵소서. 결국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오랜 뜻이었던 한양 촌도를 그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1408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병으로 인해 74년간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어요. 아바마마, 꼭 강한 조선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연이은 가뭄과 전염병으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생각한 이방원은 몸소 기우제를 올렸어요. 며칠째 쉬지도 않고 저러다가 전하가 쓰러지겠어. 비가 온다. 전하,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방원은 왕권을 위해 냉혹했지만 어느덧 백성을 위하는 왕이 돼 있었어요. 누구보다 권력 다툼을 걱정했던 이방원은 1418년 천성이 어질고 학문이 깊은 셋째 아들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입니다. 충령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받침대가 되어주어야 한다. 세종이 왕위에 오른 이듬해 왜구가 다시 조선 땅에 쳐들어왔는데요. 이방원은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정벌을 명했고 끝내 왜구들의 항복을 받아냈죠. 대마도 정벌 후 왜구의 침입은 사라졌고 조선은 평화의 시대를 맞았어요. 이제 모든 걸 맡기고 물러날 때가 됐어. 남은 생은 나로 인해 죽어간 넋을 돌보며 속죄하리라. 이방원은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귀양을 살고 있던 신하들의 지위도 회복시켰어요. 아바마마, 어서 일어나셔야지요. 주상이 어질고 바른 왕이 되셨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 손으로 쌓은 악업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1422년 5월 태종 이방원은 56년간의 삶을 마감하였어요. 뛰어난 무예로 고려를 지키는 최고의 장군이 된 이성계.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고 신진 사대부들과 함께 새나라 조선을 건국하였죠. 조선의 왕 중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산 이방원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지만 혼란한 시기를 정리하고 조선의 기틀을 완성했어요. 5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꽃피운 조선은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시작될 수 있었답니다.